예를 들어 집합의 연산인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합이 저번 시간엔 좀 쉬웠죠?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을 겁니다. 네, 차근차근 봐요. 일단 합집합과 교집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합집합은 뭐라고 돼 있어? 이 정의 익혀야 됩니다.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래요. 그래서 속하거나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에 속하거나 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나 이거나 그러니까 무엇이거나 이게 또는이랑 똑같은 말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는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그래서 또는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또는이어서 A 또는 B. 그래서 A 합집합 B는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X 바하고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 요 원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야구라고 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이면 여기는 뭐겠어요? 이제 야구만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괜찮아? 여기는 야구, 축구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 해서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 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교집합. 자, 그래서 아까는 이름이 뭐라고? 합집합이고요. 그 합집합은 기호 어떻게 써? U자로 씁니다. 이렇게. 요게 합집합 기호예요. 요게. 그래서 A와 B 또는 A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A에 속하고 B에도 속한다. 집합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고라고 써요. 그래서 이고라고 쓰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이제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집합 기호는 뭐가 된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은 제가 자주 얘기할 멘트가 이제 공통 부분이야. 그래서 A와 B의 공통 부분이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로소는 뭐냐면요. 집합 A, B의 공통 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A랑 B랑 공통이 없어. 그럼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A와 B의 공통 부분이 A 교집합 B다. 그럼 A 교집합 B가 얘가 뭐야? 공집합이죠. 그럼 원소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니까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소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서로소다 해석하셔도 되고 문제에서 그 둘이 서로소래. 그러면 바로 서로소 보이자마자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을 익힐 때 그냥 안 겹친다. 이 정도만 익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 이것까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요 모양까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게 서로소라는 뜻이고 여러분들 없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집합 A, B가 서로소잖아. 우리가 서로소를 예전에 또 배운 적이 있었죠. 서로소 배운 거 뭐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에 대해서 서로소 배운 적이 있었지. 2랑 7은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지. 요 서로소의 기준이 뭐였죠? 응. 괜찮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 네, 얘기해 보세요. 그치,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래서 정수의 서로소라고 할게요. 어떤 정수의 서로소라고 하면 네, 정수? 네,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서로서를 의미하는 건지 정수에서 서로서를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이해해야 돼요. 괜찮아? 그렇게 구분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구분 꼭 해주세요. 괜찮아? 구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요 형태들 봅시다. 이번엔 여집합, 차집합, 전체 집합을 알아볼 건데 전체 집합은요. 그냥 모든 대상을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A라는 애가 있으면 항상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다가 그냥 전체 집합이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원소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오케이? 모든 집합들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집합이다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여집합이라고 돼 있죠. 자, 여집합 뭐라고 돼 있니?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깥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A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랑 반대로 칠하는 부분이 어디가? A 여집합이다. 근데 얘 그대로 멘트 익힙시다. 전체 집합의 연소 중 A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집합은 속하는데 그러면서 A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이제 무슨 뜻입니까? 그럼 A 여집합이 전체 집합에서 A 부분 빼면 이 여집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 빼면 A 여집합 된다. 반대로 A는 뭐가 돼요? 전체 집합에서 A 여집합. 요 A 여집합 부분을 빼면 A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뺀다고 했었잖아. 이 빼는 게 이제 여기서 배울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보면 차집합이 뭐라고 나와 있어? 이거 저는 지금 멘트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봐요. 차집합이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야? A에는 들어가 있는데 B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야. 그럼 아까 이제 야구 축구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야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야구만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 그대로 쓰는 거야. A에는 속한다. 그러면서 B에는 안 속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진짜 많이 풀 거야. 얘로 많이 풀 거라서 A 차집합 B가 뭘까 할 때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한다. 물론 이제 여기로 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A에는 속한데 일단 그럼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B에 속하지 않으니까 B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뭐 이게 상황이 다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한다? A를 칠하고 B를 지운다. 그래서 B를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뒤쪽을 지우개라고 생각하고 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그릴 때 칠한 다음에 뭐 한다? 그 B 부분을 실제로 지우시면 돼요. 헷갈리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부분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A 교집합, B 여집합. 얘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A가 어디에? 이 부분이잖아. 그치? 근데 B 여집합이 어디냐 하면은 B 여집합은 B가 아닌 모든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얘 바깥쪽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공통 부분하면 뭐가 돼요? 여기랑 공통을 하면 지금 이 부분만 공통이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공통이 돼서 뭐가 된다? H차집합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A에 속하면서 그러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익혀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많이 멘트를 얘기할 겁니다. 교집합, 여집합 나와 있으면 차집합으로 바꾼다.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꾼다.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 이해되나요? 방금 얘기했던 거? A 교집합, B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 한 거? 하나 이해돼요? 괜찮아? 다시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A에는 속하는데 그러면서 B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B에는 여집합. 그래서 B에서는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이죠. 여집합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공통 부분한데 그럼 지금 겹쳐 있는 데가 어디야? 얘만 겹쳐 있는 거 보여? 괜찮아?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돼. 자, 넘어갈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여러 가지 성질 돼 있어.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외워도 되는데 사실 이해만 하면 당연하거든요. 사실 다 당연한 거라서 오른쪽 거는 좀 익히면 좋은데 왼쪽 거는 사실 당연한 거라서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당연한 거지만 한 번씩 다시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체 집합. A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전체 집합에 뭐라고 돼 있어? 여집합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전체 집합이 아닌 부분이잖아. 그럼 여기를 빼면 어디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어딘데 이 부분인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거의 반대 부분은 어디야? 다 칠해야겠죠. 그래서 전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말이야?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야. A가 여기잖아. 여집합이 어디야? A가 아닌 부분 이 부분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다시 여집합이야. 이게 아닌 부분들은 여기일 거야. 그러니까 다시 A로 변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A 합집합, A 여집합 돼 있죠. 저거 무슨 말이야? A랑 여기 A 여집합이랑 둘 다 뭐 한데? 합집합한데. 얘들아 합집합 뜻이 뭐라고요? A에 속하거나 그치 여기 A 여집합에도 속한다. 그러니까 합치는 거야. 합집합은 합쳐서 어디야? 전체 집합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같이 칠해 주시면 된다. 전체 집합 되고 얘는 뭐가 돼요? A에 속하면서 A 여집합도 속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야구를 좋아하면서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없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없다. 그래서 공집합이다.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 성질되어 있는데 이것도 봅시다. 자, A랑 공집합이래요. 공집합은 무슨 집합?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 그러면 A랑 공집합이랑 합쳐. 그러면 A도 칠하고 공집합은 뭐 칠할 데가 없죠. 그러면 합치면 그냥 A가 되겠죠. 합집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공통 부분이야. 그러면 A랑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공통이에요. 그러면 얘랑 아무것도 없는 거의 공통은 뭐야?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면 얘랑 아무것도 없는 거는 공통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괜찮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A랑 합해요. 이거 무슨 말이야? A도 칠하고 다시 A도 칠하는 거죠. 그럼 그냥 A겠죠. 그쵸? A랑 A랑 합치면 A가 되고요. 그리고 A 교집합 A는 뭐야? A랑 A의 공통 부분. 당연히 A가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뭐가 돼요?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 A에 속하거나 전체 집합에 속한다. 그럼 전체 집합이겠죠. 오케이? 합집합이니까 합쳐주시고요. 교집합은 뭐다? 공통 부분. A랑 A에 속하면서 전체 집합에 속하면 A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가 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는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오른쪽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실전에 많이 나오는 건데 A 부분집합 B와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오른쪽에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선 얘가 없을 거예요. 얘가 없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려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죠? 그치? A랑 B랑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래도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됩니까? 시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무슨 뜻이었어? 다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치?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였죠? 그러면 여기가 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 거 당연히 맞을 거고 얘도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도 된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분집합을. 그래서 얘는 둘 다 되면 부분집합이고 얘만 되면 뭐죠? 무슨 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하니까 진부분집합. 그쵸? 진부분집합이 딱 나와야 돼. 잘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 이렇게 된대. 그럼 A가 B에 속한데 그러면 요것도 될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여집합 거꾸로 해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서 여집합하면 요것도 속한다. 왜? B여집합이 어디에? 요 바깥이잖아. 맞아요? 이 부분이 B 여집합이 되고 A 여집합은 어디예요? 요거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이 A 여집합 안에 B 여집합이 들어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 A, B랑 합쳤더니 B가 됐대. 얘는 무슨 말이야? A랑 B랑 합집합하면 뭐가 되는구나. 합치면 그냥 B가 되는구나.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랑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A 교집합 B가 A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A랑 B랑 공통 부분이 A라는 거죠. 따라서 공통 부분 그치 A 되니까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개념은 뭐예요? 개념 다시.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즉 이 부분이었죠. 아까 여기가 이때 없대요? 여기가 없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가 없다는 거는 그 A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A가 B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시. 자, A랑 B랑 차집합이 뭐라고? A, B 차집합. 여러분들 보면서 하셔도 돼요. A 차집합 B가 뭐라고요? 그치?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한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때 없대요, 지금. 공집합이래, 이 부분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만 A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만 몰려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기에 넣고 여기에만 다 들어있는 거죠, A가. 그럼 A가 실제로 이 부분이죠. 그 A가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A가 B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쌤이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A에서 B를 지우면 공집합이다. 무슨 말이야? A 이렇게 칠한 다음에 B를 지워요. B가 어디야?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을 쓱 지워요. 없잖아. 공집합이죠.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합니다. 하나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 이해돼? 그러니까 차집합의 뜻이 뭐라고? A에 속하는데 B에 안 속하니까 A를 칠해놓고 B를 지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표현은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주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A 여집합이 어디야? A의 이제 바깥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A가 아닌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A가 아닌 부분과 어디를 합친대? B를 합친대. 그럼 B를 합치면 여기 안에를 합치니까 당연히 이 A 쪽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근데 합집합이니까 합치는 거니까 전체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집합이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로만 봤을 때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좋아요. 좋은데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들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밑에 것 좀 보고 얘기할게요. 자, 밑에 5개의 집합이 있죠. 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익혀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A와 B가 가능한 관계는 이 5개가 거의 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이상, 하나가 공집합이 아니고 하나가 전체 집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와 B가 공집합하고 뭐가 아닐 때? 전체 집합이 아닐 때. 자, 얘들아, A와 B가 적절하게 겹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교실에서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막 물어봤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지 않겠어? 왜냐면 야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야구, 축구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둘 다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틀이 맞춰져야 돼. 그래서 집합은 기본적으로 틀이 이거야. 그래서 기본 형태, 내가 집합 2개짜리 기본 형태 하면 요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괜찮아?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기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변형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변형됐다는 게 어떤 느낌? A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없어서 A가 그냥 안에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인 형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형태도 있어요? B가 반대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B가 반대로 이제 들어가 있다. 요런 녀석. 그래서 B만 좋아하는 게 없는 거죠. 네, 요런 느낌. 괜찮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A와 B와 공통 부분이 없대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 글자로? 집합의 서로소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안 했구나. 아까 그 최대관수 얘기했잖아요. 집합 서로소 말고 그냥 정수 서로소. 그 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말만 같은 거. 전혀 관계없어. 그래서 여기는 뭐야?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가 없어서 이렇게 찢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느낌이에요? A랑 B가 같다는 거는 A에만 속하는 것도 없고 B에만 속하는 것도 없어서 이게 A랑 B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들의 형태, 집합의 형태는 집합 2개짜리면 형태가 몇 가지라고? 기본적으로 5가지. 이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기억해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좀 기억을 해보세요. 네, 좀 시간 드릴 테니까.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런 형태들이 있구나. 제가 이따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형태들을. 익혔어요? 됐나요? 자, 봐요. 얘들아, 어떤 형태가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돼 있다? A랑 B랑 적절히 겹쳐야 된다. 맞아요? 요거 하나가 있고 지금 그냥 상기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 네. A가 안에 있었나요? B가 안에 있었나요? 첫 번째 게? A가 안에 있었나요? 요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또 어떤 형태가 있고
뭐가 안에 있다? B가 안쪽에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치, 서로서 A랑 B랑 네, 겹치는 부분이 없다.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었죠? 그치, A, B 같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그냥 뜬금없이 이게 나와요. 이렇게만 나와 있어. 이렇게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대.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뭔지 찾아야 돼. 어떤 게 지금 저렇게 되죠? 그치. 이게 되는 게 뭐예요? A가 B, A와 B의 공통이 A.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 부분이 A다 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얘도 되기는 하거든요. 얘도 되기는 해서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A가 안쪽에 어쨌든 들어있는 거니까 A가 B의 부분집합 합이구나를 이렇게 찾아야 돼. 괜찮아요? 그럼 이거 지우고 해봐도 되나요? 네, 지우고 해볼게요. 연습해봅시다. 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거야. 만약에 B-A가 공집합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일까요? 뭐가 어떻게 돼 있을 형태야? 집합이? A가 안에 이렇게 있으면 되나요? B가 안에 있어야 되나요?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저거. 얘들아, B 이거 무슨 뜻이라 했어? B에는 속하는데 A는 속하지 않는 게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B에는 속하는데 A에는 속하지 않는. 그럼 B에는 속하는데 A에 속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내 차집합 어떻게 해석하라고? B에서 A를 지우면 공집합이다. B에서 A를 지워야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더. 자,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B에서 B를 칠한다면 어디를 지우는 거야? A를 지웠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도넛 모양이 되는 거죠? 그건 공집합이 아니잖아. 안에 뭐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얘는 그럼 부분집합 관계 어떻게 써야 돼? 뭐가 뭐의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직 처음엔 좀 어려울 건데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뭘까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 B에서 A를 차집합했는데 B만 남았대요. 이게 어떤 형태일까?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1, 2, 3, 4, 5라고 할 테니까 몇 번인지 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물어볼게요. 얘들아 몇 번이에요? 4번인 거 보여요? 자, B에서 A를 지웠대. B를 치우는데 어딜 지웠대? A를 지웠대요. B가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A를 지웠대. 근데 남아있다는 건 A가 안 겹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쏜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이게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 요건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엔 좀 어려워. 오케이? 이렇게. 네. 다시 뭐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면 그게 아니면은 이제 안 되겠죠. 여기가 따라왔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에서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를 찾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와. 오케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연산법칙 하기 전에 문제 좀 먼저 풀어볼게요. 네, 지금 했던 내용들로. 필수지 1번, 11번. 자, 여러분들 이거 미리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뭐 공통, 뭐 교집합, 합집합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막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어떻게 하라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려봅시다.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겹치는 거 있으니까 적당히 겹치겠죠. 적당히 겹치게끔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집합은 지금 여기 없긴 하니까 그냥 안 그릴게요. 자, 여러 문제 생각합시다. 일단 어디 먼저 봐야겠니? A 교집합, A 합집합 그 중에 어떤 거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교집합이 먼저 넣겠죠. 왜냐면 얘는 딱 여기만 보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A 교집합 B가 어디라고요? 교집합 봐주세요. 거기 옆에 모양. 그래서 그 가운데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3하고 6 이렇게 써주면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A가 이제 A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뭐야? 1, 2, 3, 4, 6이니까 여기에 뭐 들어와요? 그치? 1, 2, 4.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6이니까 1, 2, 4가 들어와야 1, 2, 3, 4, 6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돼? 합집합 봐야죠. 그러면 합집합이 뭐야? A랑 B랑 합친 거니까 여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부분은 이 오른쪽을 확인해야 되는데 1, 2, 3, 4, 5, 6, 7이 그럼 남은 거 뭐 있어요? 5, 7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 B의 모든 원소의 합. 즉 B는 뭐가 됩니까? 집합이 그치 3, 5, 6, 7 이렇게 되겠죠. 네. 처음에는 조금 적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순서도 좀 감각적으로 좀 잘 익혀야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해되니 이거? 그 다음에 합이죠. 그럼 받아오면 몇이죠? 21? 이죠?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라고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A랑 B가 지금 조건제시법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낫고, 그럼 8의 약수라고 돼 있거든요. 8의 약수 쓰면 되죠. 뭐 있어요? 그치, 1, 2, 4, 8 써주면 돼요. 미리 쓴 상태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B는 뭐가 됩니까? 2의 배수니까 물론 쭉 쓰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자, 여기 봐봐. 이 전체 집합 뭐라고 나와 있어? 1에서 8까지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8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두 부분 집합이 무슨 말이야? 결국 A와 B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결국 항상 우리가 전체 집합이 나오면 나머지 집합들은 그것들의 부분 집합일 거거든요.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전체 집합의 어디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A랑 B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B를 쓸 때 2의 배수지만 8까지니까 8까지만 쓰면 돼요. 전체 집합 안에서만. 따라서 2, 4, 6, 8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 자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나아요? 안 그리는 게 나아요? 그리는 게 낫겠죠. 당연히. 시각적으로 보는 게 되게 편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서 A랑 B를 적절하게 겹치기.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실 그리다 보면은 보통 여기가 좀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작지 않게 좀 그려주세요. 이 가운데를. 자, 우리 어디 그리는 거죠? 첫 번째 A 합집합 비례. 일단 다 그려봐야겠죠. 자, 일단 어디부터 찾아? 교집합부터 항상 찾는 게 좋아요. 교집합. 공통 부분은 어떤 거예요? 뭐뭐 똑같아? 2, 4, 8이 똑같죠. 그쵸? 그럼 2, 4, 8을 어디에 써? 이 교집합에 쓰는 거죠. 그리고 남은 부분들 쓰면 되겠죠. A에는 몇이 남았어? 1. 여기다 쓰면 되겠죠. B에서는 6. 자, 근데 아직 안 쓴 것들이 있어 없어 여기서? 있죠. 1, 2, 3, 4, 5, 6, 7, 8 중에 여기서 안 쓴 거 뭐 있어요? 3, 5, 7이죠. 그거 어디다 써야 돼요? 바깥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바깥에다가 뭐 3, 5, 7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데 쓰셔도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갈게요. A 합집합 B는 어디야? 요 부분 맞아요? A와 B 합치니까 그러면 되는 거 1, 2, 4, 6, 8 맞나요? 맞죠?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A 어집합이면 A가 아닌 부분만 찾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B는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A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보기 어려울 땐 이렇게 해놓고 A 어집합이니까 요 바깥만 보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만 체크해놓고 괜찮아? 그럼 바깥쪽이 뭐야? 3, 그치 3, 5, 6, 7 되겠죠.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 칠해버리면 다음에 보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어디라고요?
A에는 속한데 B에 제가 번호를 물어볼게. 1, 2, 3, 4 중 어디에요? 몇 번이야? 1, 2, 3, 4번 중에 A에서 B를 제외하니까 이 부분이죠. 1번. 괜찮아?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1이 된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요. 아, 처음이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줄까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줄게요. 처음에 어려우면 뭐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는데 나는 이제 이런 공간 지각력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A, B 한 다음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자 얘는 1번은 몇 번이에요? 요거는 A 합집합 B는 몇 번이야? 1, 2, 3이죠? 이렇게 볼게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2번은 어디야? A 여집합이니까 3, 4인 거 보여요? 하나 이해돼요? 얘네 빼고니까 바깥쪽. 그 다음에 요거 A-B는 어디야? 요 부분이라고 요 부분. 그래서 몇 번? 1번에 해당하는 아이죠.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 보여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봐요. 이게 보이나요? B 여집합이 어디야? 몇 번이야? B 여집합이? 여기 바깥이니까. 1사죠. 괜찮아? 얘가 아닌 부분이니까. 1사인데 그거를 빼 어디서? A가 뭐야? 1, 2에서. 그러면 1, 2를 뭐 한 다음에? 7한 다음에 어디를 지우는 거야? 1사를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2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어디가 된다? 교집합이 2, 4, 8이죠? 얘 맞는 거죠. 따라서 이건 번호로 치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A가 몇 번이고 1과 2번이에요. 괜찮아요? B 여집합이 1과 4번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빼면 여러분들 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남는 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차집합의 뜻이 뭐라고? 얘는 속하는데 얘는 속하지 않는 거 확인해야 되죠. 그럼 얘는 속하는데 얘는 속하지 않는 거니까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굳이 이런 걸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고 저는 이렇게 하진 않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방법 알려줄게요. 사실 저는 이렇게 풉니다. A 차집합, B 여집합이죠. 근데 아까 차집합은 공식 뭐였어요? 자, A 차집합 B는 공식 뭐였어?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 아까 A 어떤 거? 여기 보세요. 어떤 거 쌤이 강조해놨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 어떻다? 똑같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교집합, 여집합이 합집합이랑 똑같다. 그래서 차집합이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아내가 뭐네? 차집합이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A 교집합 그 다음에 이 B 여집합에 뭐가 돼? 여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여집합이 뭐라고? 그냥 자기 자신이죠.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 A 여집합.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갑니다. 굳이 여기에서 먼저 확인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한 다음에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여기서 보면 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어디야? 공통 부분이겠지. 그래서 이건 뭐랑 같다? A 교집합 B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 친구가 2, 4, 8이 돼. 저것도 적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4번을 한 거야. 저는 이렇게 합니다. 4번 할 때는. 지금 체크 못한 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오히려 집하면. 근데 나중에 훨씬 쉬워질 거거든요. 이게 적응만 하면 괜찮아서 적응하는 데가 조금 걸려요. 초반에. 자, 됐으면 5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은 여기서 몇 번 해당하는 걸까?
여기서 5번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래. 그럼 A 교집합 B가 몇 번이에요, 여기서? 2번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럼 몇 번이야? 1, 3, 4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 다니까. 요 바깥쪽이 다 칠해지는 거야. 그래서 1, 3, 4번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1, 3, 4, 4번이 여기서는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얘 빼고는 1, 6, 3, 5, 7이죠. 맞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 6이 빠져 있으니까 틀린 거죠. 아, 여기 6이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틀렸구나.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사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번호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하면서 A랑 B의 교집합이 여기니까 그 바깥 부분이 여기구나 이렇게 칠해가면서 하는 게 더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5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13번. 자,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집합 B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지금 잘 보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확인하는 거야. 부분 집합 중에 확인하는데 그때 B, D와 서로소다. 얘들아, 서로소 밑줄 치시고요. 서로소 어떤 상황이었죠? 둘의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A와 B와 서로소인 게 아니고 뭐랑 서로소인 거야? A의 부분 집합, 그 부분 집합과 어떤 집합 B와 얘네가 서로소라는 거죠. 그럼 얘네는 공통 원소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아, 공통인 원소가 없다. 공통 원소가 없다. 이 부분 집합과 B가 공통 원소가 없다. 그러면 B와 서로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 집합의 개수, 여러분들 이 집합의 개수 네모 치시고요. 여러분 집합의 개수 나오면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로? 우리가 배운? 우리 개수 구한 거 어떤 거 구했었죠? 저번 시간에? 무슨 개수 구했었지? 무슨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쌤이 뭘 써서 풀었죠? 부분 집합, 그치? OX 써서 풀었었죠? 얘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해서 저 ABCD를 갖고 와요. 근데 이거 부분 집합이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들어가겠죠. 근데 B, D랑 서로서래. 그럼 B, D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저 부분 집합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 나머지는 O야, OX야? OX로 가야죠. 따라서 몇에 몇 제곱? 해서 답이 8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개수 세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씨만 들어간 이런 녀석이 공통이 없겠죠.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해석합시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해야 돼. 뭔 소리일까? 자,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구나. 얘들아, 쌤이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처음 보는 겁니까? 요거 봤죠? 요거 쌤이 뭐랑 똑같다 했죠? A 차집합 B 요거랑 똑같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동일하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봤는데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 5개 집합 중에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 뭐 어떤 게 어떤 거의 부분 집합인지 뭐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그려보면 돼. 자, A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야? A를 취하고 나서 B를 뭐 했어? 지운 거죠. 그랬더니 이때 어때? 없어졌대. 그럼 B가 어디 있는 겁니까? A 바깥에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야 A를 칠한 다음에 뭐해? B를 지우면 얘가 사라질 거야.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꼭 그 5개 중에서 뭔가 외워서 간다기보다는 상황을 해서 A를 칠했는데 B를 지웠대. 여기 지웠는데 없으면 B가 당연히 얘를 감싸고 있거나 아니면 똑같겠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A가 B의 뭐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죠. 이렇게 딱 해석할 수 있어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 거니까. 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쌤이 부분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계속 내가 인지를 시킨 거야. 오케이? 물론 똑같을 수도 있고.
네, 요거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되고 지금 이것도 되는 건데 그냥 쌤이 안 쓴 거예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같은 것도. 네. 자, 그러면 얘들아 뭘 확인해야 돼? 우리는 이거인지 확인해야 돼. 얘들아 이 문제, 얘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의 뭐라고 씌우나? 그러니까 정의. 부분집합 정의. 쌤이 강조했었죠, 이거는. 꼭 익혀라. 정확하고. A의 무슨 원소가?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라고 그대로 말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 맞아? 그럼 여기 모든 원소가 얘랑 얘가 있죠. 그럼 여기 속하려면 그때도 했었지만 어떤 걸 봐야 돼? 2를 봐서 그걸 어떤 거랑 비교해야 돼? 그치? x-1과 x 플러스 2가 같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2가 오른쪽에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저번에 했던 문제랑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만 바뀐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 이제 네 만족하면 되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 2가 x-1과 같은 경우. 그럼 x가 뭐가 되고?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입해 보면 되죠. 3 대입하면 a는 2, 1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0, 3을 대입하니까 2, 5겠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 되네. 부분집합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 이제 맞구나. 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2가 x 플러스 2랑 같으니까 x가 몇? 0. 0을 다 대입해보면 2, 2랑 1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는 1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를 가지고 있나?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다 속해 안 속해? 다 속하진 않죠. 따라서 0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 되는 건 x가 3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는 거 특히 이렇게 변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자, 얘들아 15번 근데 아까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마이너스로 하면 돼요. A 차집합 B.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얘랑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얘도 동일한 거죠. 얘가 얘구나. 그러면 아까처럼 A에서 B를 지웠더니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A가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게 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여기까지 써주세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로 해석할 거야. 그럼 다음 정황상 옳은 거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 우리가 A가 요 안쪽에 들어있는 상태로 그려준 다음에 요 1번, 2번, 3번, 4번을 해석해야겠죠. 네, 해석해 봅시다. 일단 쓰세요. 네. 썼나요? 네, 1번 뭐래요? A랑 B랑 공통 부분, 교집합이 B냐고 물어봐요. 공통 부분이 B인가요? 어디예요? A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A죠. 두 번째, A랑 B랑 합치면 뭐예요? B죠. 그치, 여기 합치면. 그래서 B. 자, 세 번째, B에서 A를 제외하면 공집합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요 도난 부 그치 도난 모양이죠. 요 부분이야. 그래서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가 B의 부분집합 맞나요? 맞죠? 사실 아까 구해서 이건 이미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바로 4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5번은 어떻게 돼요? A 여집합이 어디야? 그치? 이렇게 볼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바깥쪽에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디랑 겹쳐? B랑 겹친대. 그럼 B가 이제 여기라고 치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에? 그러니까 요 바깥쪽이랑 다시 이 A 바깥쪽이랑 B랑 겹친대요. 겹친 게 아니라 미안. 부분집합이구나. 부분집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b가 결국 이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기 안에가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안 되겠죠. 그냥 안 된다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16번 갈게요.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해보면 됩니다. 1번부터 봅시다. 자, 위에 두 개는 A밖에 안 나와 있으니 A가 있는 상태로 볼게요. 자, 얘들아,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의 반대니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반대니까 전체고요. 아, 이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야 돼? 그러면 A를 빼야 되죠. 전체 집합에서 A 빼면 어디야? A의 여집합이 되는 게 맞죠. 여집합의 정의가 애초에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A 여집합을 합친대요. 그러니까 A랑 A 여집합 합치면 어디야? 전체 집합 되죠. 그래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설명. 응. 괜찮아. 얘기하세요. 음, 음. 맞아요? 틀려요? 왜 맞죠? 그쵸. 개념. 내가 그래서 개념 많이 강조. 그때 개념 기억나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되고 모든 집합은 공집합이 부분 집합이 가능해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래서 내가 강조시킨 거예요. 이거 아니면 끝. 잘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물론 지금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 한번 다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든 집합.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그냥 맞는 거예요. 오른쪽에 무슨 집합이 있든 왼쪽에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공집합이어도 맞아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요거 꼭 강조. 개념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맞아요? 틀려요? 4번은 무슨 말이야? A랑 A 교집합 B를 합친대. 그럼 A랑 A 여기 A랑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는 여기죠. A는 어디에? 여기잖아요. 그쵸? 그거 합치면 어디에? A죠. 그럼 그 A가 얘랑 같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저게 어느 집합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는 일반적인 상황 만들고 보셔야 돼요. 그냥 A랑 B랑 젖절이 겹치게끔 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다음 5번은 어떻게 돼? A 교집합 B는 어디야? 이 안쪽이죠. 합집합은 어디예요? 이 전체죠. 요 A 합집합 B. 그럼 얘는 당연히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돼요. 되겠죠? 그쵸? 요 친구가 여기 원소에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번 같은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별표. 자,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이 친구는 볼게요. 일단 어쩌고 저쩌고 집합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킨대요.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거를 일단 먼저 쓸게요. A는 12하의 소수니까 뭐가 있죠? 그렇지. 2, 3, 5, 7 써주시고요. B는 양의 합수 뭐가 있죠? 몇 개 있죠? 6개 있는 거 알고 있죠? 1, 2, 3, 4, 6, 12. 자, 이 상태에서 본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X가 보통 나와 있을 거거든요. X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봐요. 여러분들 이거를 확인하세요. 어떤 합집합 X는 X. 근데 이 왼쪽은 그냥 저는 네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모 합집합 X가 X. 이것까지 같이 해석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모로 보세요. 이렇게 X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생각합시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 네모랑 x랑 합친대. 근데 x래. 그러면 네모랑 x 중에 어디가 어느 위치 어디가 안쪽에 있는 걸까? 네모가 안쪽에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x를 내면 x로 합쳐져야 x가 되잖아. 그러니까 네모가 이 안쪽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 얘 무슨 말이구나? 네모의 모든 원소가 X에 속해 있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아, 얘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뭐가 뭐의 부분집합? 네모가 그치 X의 부분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괜찮아? 근데 얘들아 그 네모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뭘로 알고 있어 우리가? A 마이너스 그치 A 차집합 B로 바꿔서 쓰는 거야 이제. 아 그래서 뭐가 되는구나?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 과정을 잘 인지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오른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네모로 갈게요. 자, 이 네모 세모로 할까요, 그냥? 세모로 할게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네, 뭐 색깔을 다르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세모랑 뭐랑 그치 교집합 x가 x다. 그러면 얘는 x가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는 x가 바깥에 있었어 안쪽에 있었어? 바깥쪽에 있었죠. 자, 얘는 x가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얘는 공통 부분이 x인 거니까 x가 안쪽에 있겠구나. 괜찮아요? 따라서 얘는 x가 안에 있고 네, 세모가 바깥에. 물론 얘들아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둘이 같을 수는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뭐가 뭐의 부분집합? x가 세모의 부분집합.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고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 이렇게 바로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합쳐봅시다 얘들아. 그 부분집합 관계 기억나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어떻게 쓴다? A 음. 부분집합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둘 다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걸로 쓸 거야. 그래서 얘는 x가 얘 부분집합이고 얘 부분집합이 x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면서 그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구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야. 이 두 개를 합쳐서. 자 그럼 끝났죠? A 차집합 B랑 A 합집합 B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아까 계속 벤 다이어그램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편한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해도 되는데 바로 하는 것도 연습해 볼게요. 얘들아 A 차집합 B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뜻으로는 뭐라고요? 개념으로는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A에 속하면서 B에 안 속하는 거 어떤 거야? A에 속하는데 B에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둘 다 들어있으니까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근데 5, 7은 안 들어있는 게 맞죠. 따라서 얘가 5랑 7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 아니면 헷갈리면 벤다그램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A 합집합 B는 둘이 합치면 되죠. 합치는데 당연히 네 중복된 거 그냥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10인가요? 이렇게 하죠. 근데 얘들아 요거는 저번 시간에 해봤던 문제니 아니니? 해봤던 문제죠. A, X, B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었죠 그때. 그때 어떻게 풀었었어요? 그치 5, 7은 무조건 들어있을 거잖아. 근데 나머지는 그치 5X 상관없다. 그래서 5, 7은 무조건 들어있고 나머지는 5X. 따라서 몇에 몇 제곱? 그치 2의 6제곱이니까 몇이죠? 64 이렇게 정답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개념이죠. 네, 18번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개념 한번 봐야죠. 네. 자, 뒤에 있는 개념인데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법칙부터 좀 익혀야 되고요. 연산법칙 뭐라고 돼 있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돼 있죠. 얘들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교환, 결합, 분배는 봤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자, 교환법칙은 되게 쉽죠. 뭐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리를 교환하는 거, 자리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자리 바꿔서 똑같다. 뭐 당연하잖아요. 뭐 A랑 B랑 이제 합집합을 하는데 이렇게 합치든 BA로 합치든 어차피 똑같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교집합도 똑같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인데 제가 얘들아 이거 파란색으로 아마 돼 있죠. 파란색인가?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패턴으로 익힐 필요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결합 법칙은 다 어때 얘네들이?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근데 분배 법칙은 다 어때? 다르죠. 그래서 얘가 똑같을 땐 결합 법칙 쓴다고 보시면 되고 다를 땐 분배 법칙 쓴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 그래서 결합 법칙은 어떻게 쓴다? 내가 왼쪽을 합하든 오른쪽을 합하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왼쪽 먼저 하든 오른쪽 먼저 하든 똑같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쟤는 의미가 뭐냐면 A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세 개짜리도 나중에 할 겁니다. B가 있고 C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면 A랑 B랑 먼저 합친 다음에 C를 합치든 아니면 네, B랑 C랑 합친 다음에 A를 합치든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A랑 B랑 먼저 교집합하고 C를 하든 B랑 C랑 먼저 하고 A를 하든. 근데 이거는 괄호를 그냥 빼도 상관이 없어요. 괄호를 빼도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분배 법칙. 자,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분배 법칙 어떻게 돼 있습니까? A 합집합 B가 있으면 그걸 C랑 공통 부분하면 얘를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분배는 여러분들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요거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느낌 보여요? 뭔 느낌인지. 그래서 A 교집합 C를 여기다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C를 여기 먼저 쓰는 거예요. 이런 느낌.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가 합집합. 여기가 이제 플러스. 여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여기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B 교집합 C를 여기다가 쓰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할 때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네. 요거 하나는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좀 편할 겁니다. 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쓸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거꾸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A 교집합 C와 B 교집합 C가 있어요. 공통이 어디야? 교집합 C가 공통인가요? 맞아, 교집합 C가 공통이니까 얘네 말고 A 합집합 B 한 다음에 교집합 C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공통 부분 너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C를 묶은 다음에 나머지 A 더하기 B를 여기다가 쓰죠. 네,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 경우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된다? A 합집합 B랑 교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요거 이제 뭐라고 돼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네. 저 성씨가 이제 드시잖아요, 드시. 그래서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얘를 뭐랑 똑같냐면 A야. 또 A 여집합으로 바꿔요. 뒤집어서. 합집합이야. 교집합으로 바꿔요. B야. B 여집합으로 바꿔요. 여집합이야. 여집합 없는 걸로 바꿉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다 바꾸면 되거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어떻게 한다? 뒤집어 놓으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여집합 없다. 괜찮아? 자, 예시 하나 해볼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드모르간 법칙 쓰면 어떻게 돼? 아니, 그치,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얘는 거꾸로 하면 B. 그 다음 여집합이 있어 없어? 전체 없으니까 여집합. 이게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거꾸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전부 다 거꾸로 한다 해서 뒤집어 놓는다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뒤집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두집합, 세집합 둘 다 잘 익혀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를 할 거죠 아마? 확률과 통계를 하는 잠깐 물어볼게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하나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렇죠? 근데 너네 수능 때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확률과 통계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말이야. 특히 첫 번째 거. 그래서 잘 익혀주시고 일단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었죠? 그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합집합에 대해서 원소 개수는 뭐랑 똑같다? A랑
B를 일단 더해요. 그러면 얘는 한 번 중복이 돼야 돼. 한 번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A 더하고 B를 더해요. 그럼 얘 한 번 중복됐으니까 이 공통 부분을 한 번 빼면 이제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A랑 B랑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NA 합집합이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얘도 하나씩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지워질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요렇게 되고요. 네, 요거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로 봐야 돼. 얘들아 이거는 몇 개야? 지금? 개수가 4개죠. 그래서 4개일 때 여기 중에서 3개만 알면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A랑 B랑 교집합 주어졌다. 합집합 나오는 거고 합집합 A, B 나왔다? 그럼 교집합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집합 자리는 좀 길죠. 긴데 여러분들 느낌이 똑같아요. 자, 하나짜리는 다 뭐 했어 아까? 더했죠. 그래서 하나짜리는 다 더합니다. 3개 합집합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2개짜리 뭐 했어 아까? 뺐죠. 그래서 2개짜리를 다 뺍니다. 교집합은. 그리고 나머지 3개짜리 다시 넣어요. 이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1개짜리는 뭐 한다? 더한다. 2개짜리는 뺀다. 3개짜리는 더한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봅시다. A가 있어. B가 있어. C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A를 먼저 쓰면 이제 A는 여기 되죠. 괜찮아? 그 다음에 B는 어디가 돼요? 이 부분들이 되죠. C는 어느 부분들이 돼? 이 오른쪽 4개가 되죠. 자, A, B, C를 지금 합친 여기까지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빼? 그치, A 교집합 B. 그러면 여기가 A 교집합 B죠. A, B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럼 하나씩 제외해요. 하나씩 제외. 그 다음에 B 교집합 C도 몇 개씩 제외? 하나씩 제외합니다.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C 교집합 A도 하나씩 제외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 다 하나씩 있죠? 근데 뭐만 하나가 없어? 이 맨 가운데만 하나씩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입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를 다시 추가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 전체 다 겹치는 걸 다시 한번 추가해야 돼. 오케이. 그래야 얘가 하나씩 돼 있으니까 하나씩 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네. 이해가 여러분들이 뭐 직접 그냥 연습하셔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세요. 괜찮아? 요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원소의 개수인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A가 이렇게 있어. 뭐 전체 집합이 있어.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 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전체에서 A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개수에서 원소 개수에서 A 원소 개수를 뺀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A가 어디였어? 여기였고 B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어디라고요? 그치. 이 왼쪽 금은달 모양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달 모양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결국 이 친구가 뭡니까? A에서 봐요. A에서 뭘 제외하면 돼? 얘를 그치? 교집합 제외하면 되죠. 이렇게 봐도 돼. 괜찮아? 아니면 어디서 어디 빼도 될까요? 이 전체.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서 뭘 빼도 돼요? B를 빼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이거는 여러분들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려서 좀 이해하시는 게 전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 요거 하나 그려주시고 이런 느낌이다. 뭐 얘도 뭐 그려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얘고 얘가 이제 얘가 되겠죠. 네, 간단하게만 체크하셔도 돼요. 네. 뭐 여집합은 당연히 이제 뭐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래. 어떤 모양? B가 A 안쪽에 들어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다? A, B의 공통 부분이 B이므로. 맞아요? 자, 얘들아.
아까 A 차집합 B는 뭐라고 했어? A에서 A 교집합 B 뺀다. 요거였죠? 그 개수를 뺀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된다? A에서 A 교집합 B 빼는 거였는데 A 교집합 B가 저기서는 뭐야? A랑 B랑 공통 부분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B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A 차집합 B는 어디가 되는 거야? 그냥 A 부분에서 뭐를 제외하면 돼? P를 제외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A 차집합 B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 때는 그냥 A 개수에서 B 개수 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인 개념은 다 했고요. 문제 쭉 봅시다. 필수 예제 18번. 자, 18번도 별표를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 좀 연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대로 문제가 뭐 나오는 것보다 다른 게 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연산 법칙으로도 해볼 거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해볼 거예요. 지금 요것들은. 자, 일단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벤 다이어그램도 상관없죠. 네, 연산 법칙 벤 다이어그램 먼저 해볼게. 얘들아,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잘 봐요. 얘들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A랑 얘랑 공통이래. 얘가 뭐예요? A 여집합 합집합 B가? 여러분들 A 여집합이 어디고? 여기에 바깥 부분이죠. 맞아요? B가 어디야? 요렇게 칠하는 거죠. 그러면 A 바깥이 요 바깥이잖아. 따라왔어요? 그다음 B 여기잖아. 그럼 어디만 안 칠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안 칠하면 되는 거 보여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분과 어디를 지금 공통 부분하래? 이거랑 A랑 공통 부분이지. 그럼 A랑 공통 부분이 어디야? 여기랑 공통이? 여기 아니? 맞아? 그래서 A 교집합 B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벤 다이어그램이 편하면 이걸로 가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편하다. 저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가는데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못해요. 서술형이면 이제 뭐 연산 법칙을 써야겠죠. 여기까지 올게.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네 그냥 푸는 거로도 많이 나와서 그리고 연산 법칙으로도 해볼게요. 자, 연산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교집합 합집합이면 똑같은 걸 반대야? 반대잖아. 얘들아 반대면은 결합 법칙 쓰는 게 좋다 아니면 분배 법칙 쓰는 게 좋다? 분배. 그래서 결합이 똑같은 거 여러분 다시 보셔도 돼요. 아직 못 외웠으니까. 결합이 똑같은 거일 때 분배가 다른 거일 때 괜찮아? 그래서 그 분배 법칙 어떻게 쓴다? 여기서는 요렇게 분배하겠죠.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과 그리고 어떤 거 해야 돼? 합집합 요거 써야 되죠. 합집합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A 교집합 B 이렇게 써야죠.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어디에? A랑 A가 아닌 부분을 공통 부분하면? 그치, 없다죠. 그냥 A 칠하고 A 아닌데 칠했는데 공통이잖아. 교집합이잖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공집합이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공집합과 A 교집합 B를 합친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죠. 아, 합집합이구나. 공집합을 합집합한대.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거, 그치, 이거 칠한 다음에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걸 칠한대. 그럼 그냥 이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뭐가 된다? A 교집합 B가 된다 해서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 음. 네. 사실 벤 다이어그램이 편하면 나중에 이게 훨씬 더 빨라져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걸 하거나 아니면 사실 서술할 땐 이걸 해야 되니까 어차피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한번 집합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볼게. 자, 얘들아 어떤 거 본대요 지금? A 합집합 B랑 어디를 본대요? A 합집합 B 합집합을 본대. 자, A 합집합 B는 어디야? 여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뭐 이거는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뭐 그렇구나 정도 해주셔도 돼요. 합집합, 여집합. 내가 이제 저게 적응이 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가셔도 돼요. 합집합, 여집합. 아니면 여집합, 합집합이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거 듣고 있어요? 잘 봐요.
합집합, 여집합, 여집합, 합집합 이런 식으로 같아요. 저쪽 지금 어느 쪽에 여집합이 있어요? B쪽에 여집합이 있죠. 근데 아까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을 바꾼다 했는데 내가 합집합, 여집합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합집합, 여집합은 B가 아니면서 A랑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 B쪽에 반달을 그린 요 소승달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부분 빼고 다해.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 부분 빼고 다가 되거든요. 네, 요게 바로 인지되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B쪽 반달 빼고 전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해요. 요거는 나중에 적은되면 그렇게 하세요. 뭐 처음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일단 교집합, 여집합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 바깥쪽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어떻게 돼요? A랑 B 여집합 어디야? A랑 B의 여집합. 요 바깥쪽. 그래서 여기랑 요 바깥쪽이랑 공통은 어디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빼고 다 합치는 거죠. 다시 A랑 이거 바깥을 합친대. 그럼 이 바깥 이미 칠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A까지 합치니까 여기 빼고 다 노란색 빼고 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저 부분이 되는데 그게 뭐랑 공통이래요? 합집합이랑 공통 부분이래. A 합집합 B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공통 부분 어디야? A 되는 거 보여? 맞아요? 그래서 A가 됐다. 이렇게 이제 벤다그램 할 수도 있고 좀 쉽진 않죠, 처음이라.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식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네, 식으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저 친구는 얘들아? 분배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야? 결합이야, 분배야? 달라, 같아? 여기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A 합집합이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 거 찾으면 돼요. 그럼 이게 이걸로 분배하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얘로 묶으면 되는 거지. A 합집합으로 해서 A 합집합으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를 쭉 쓴다. 뭐로 쓴다?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죠.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이걸 쓰고 이걸 썼어야 되는데 좀 잘못 써서 네 미안해요. 이거 순서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원래 이거를 쓰고 써야 돼. 왜냐면 서술을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똑같다 해서 요게 이제 분배 법칙. 요거까지 다 쓸게요. 쏘리. 그래서 요게 1번이고 2번도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이랑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네, 요게 똑같으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B랑 B 여집합 합치니까 공집합이죠. B 칠하고 B가 아닌 거 칠하니까 그 공통이 없는 거죠. 그러면 A랑 공집합 합집하면 뭐가 돼요? 그냥 A겠죠. A 칠하고 아무것도 안 칠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3번 갈게요. 3번도 마찬가지로 예로 가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대. 자, A 차집합 B는 1, 2, 3, 4 중에 몇 번이라고? 1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1번 부분인데 그거에 뭐래? 여집합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얘 여집합이니까 얘 빼고 다겠죠. 그래서 이거 빼고 다구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오른쪽엔 어떤 거야? A 여집합 B 여집합이래요. 얘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아까? A가 아닌 부분과 어디를 합쳐? B를 합치면 이거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 더 맞. 네, 마찬가지로 얘도 법칙으로 해볼게요. 3번은 A 차집합 B 요거의 여집합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들 차집합 아까 어떻게 바꾸기로 했죠? 그치? 교집합, 차집합은 교집합과 그치 여집합으로 바꾼다 이렇게 B. 그럼 이게 전체 여집합이 아직 있으니까 전체 여집합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바꿔요.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건 그래서 이건 차집합 성질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차집합 성질을 쓴 거고요.
얘들아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써야 될까요? 드모르간. 그러니까 드모르간은 미리 얘기할게요. 복잡할 때 쓰세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복잡할 때 드모르간 쓰면 돼서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막 빈칸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빈칸 주고 이거 무슨 법칙 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다 뒤집나였죠. 얘들아 뒤집으면 어떻게 돼? 얘는 A 여집합. 얘는요? 합집합. 얘는요? B. 얘는 여집합이 전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쟤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맞는 거야. 얘는 뭐 법칙으로 해도 쉽게 풀리죠. 4번. 자, 4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일단은 먼저 이제 요걸로 할게. 3번까지 지워도 되나요? 네, 왼쪽에 지울게요. 얘들아, 4번은 지금 먼저 요걸로 풀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A의 어디래요? 여집합이래요. A 여집합과 어디를 비교하는 거야? 저 여집합을 비교한대. 그러면 A 여집합은 이 바깥쪽과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거의 여집합이래요. 얘들아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그냥 따로 드모르간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드모르간 하면 뭐가 됩니까? A 그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교집합 여집합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 안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죠. 원래는 아까 뭐였어? 원래 이 교집합 여집합 순서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자리를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무슨 법칙? 교환 법칙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B 차집합 A가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B차집합 A구나 해서 이거는 B차집합 A. 그러면 A 여집합이랑 B차집합 A를 합친대. B차집합 A가 어디야? B, 여기지 여기? 맞아? 근데 그 둘을 합치는 거예요? 그건 그냥 A 여집합. 그래서 A 여집합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 그 다음에 식으로도 해볼게요. 근데 4번은 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친구. 쉽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보이는 거 있어요? 처음에 뭐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치. 여집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한꺼번에 말해야 돼.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드모르간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일단 한번 쓰고. 네, 요 상태에서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네,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A로 쓰고 얘는 교집합 쓰고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거꾸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무슨 법칙? 그 다음은 얘가 반대죠. 그럼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하시면 이렇게 분배할게요. 그러면 A 교집합 A, A 교집합 A와 그 다음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여집, A 교집합 B여집. 근데 전체 또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애지? 이거는? 네, 이건 뭐가 돼요? 이거 그냥 A인 거 맞아요? 그냥 A죠. A랑 A 공통 부분 했죠. 그리고 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얘도 바뀌는 게 없죠.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음,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연산법칙으로 안 될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A 여집합만 딱 뽑고 싶은데 저 친구가 지금 음, 연산법칙으로 가려면 이제 얘가 간단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간단해진 게 없죠. 전혀 간단해진 게 없고 이거를 다시 드모르간을 해도 복잡하니까 얘는 그냥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로 얘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전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만들기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상황까지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전개해서 안 되는구나가 보이면 여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아까 이거 쓰고 이렇게 쓰고요. 얘들 이게 뭐예요? A 차집합 B 맞아요? 괜찮아? 근데 생각해보면 너는 A 차집합 B랑 A랑 합치면 당연히 A에서 뭔가를 뺀 거랑 A랑 합치면 그냥 A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석하려면 이렇게 가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A 차집합 B로 봐서 A에서 A 차집합 B 빼면 당연히 A에서 뭔가를 지운 거를 합치면 그냥 A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 가주세요. 네.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근데 5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는? 일단 또 이 해석으로 가면 A와 B 이렇게 해석하면요. A 합집합 B는 어디에? 이 부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는 헷갈리면 이제 드모로간에 잠깐 써보면 앞에 보세요. 이렇게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닌 부분이죠. 그러면 그거를 합치는 거죠. 합치면 뭐야?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마찬가지로 식으로 볼 때도 이 5번은 내가 얘를 이렇게 드모로간으로 바꿀 수 있어 없죠? 있죠? 그런 다음에 얘네 합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 된다 해서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사실. 얘는. 그래서 5번은 네 틀렸다. 다시 한번 쓸게요. 자, A 합집합 B랑 교집합 합집합이죠.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요거 합쳤을 때 이제 뭐가 된다? 이 친구는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똑같은데 합치고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 여집합 합치면 그냥 전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집합 된다. 이렇게 해서 19번 갈게요. 네, 19번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 집합은 AP 사이를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이다. 다음 중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다양합니다. 이제 색칠한 부분을 이런 걸 보고 나타내라는 문제도 있고 반대로 이거 색칠한 부분 보고 이제 어떤 건지 찾아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럼 얘들아 이거 찾아볼게요. 일단 1번부터 갑시다. 1번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A랑 B랑 무슨 집합이랑 똑같아요? 1번은 차집합이랑 똑같다고 했죠. 쟤는 교집합, 여집합은. 그래서 걔는 이제 어떻게 된다? 네, 간단하게만 그리면 A랑 B랑 어느 부분? 네, 이 부분이다. 그래서 같은 게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하나씩 다 그려서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랑 B랑 이제 일단 공통 부분. A랑 B랑 공통 부분을 한 다음에 그거랑 뭐랑 합치는 거야? B여집합 합치는 거죠. B여집합이 어디야? 이 바깥 부분이랑 합치는 거죠. 여기랑 합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빼고 남죠. 그럼 이거 맞네? 그쵸? 맞죠?
비여집합과 합치는 거니까 맞네.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3번.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얘들아 앞에 게 뭐예요? 그냥 A차 집합 B. 자, 이런 데서 갈게요. 그러면 차집합이 이제 요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이랑 합친대요. A 여집합은 어디야? A가 아닌 모든 부분들이죠. 여기랑 합치면 뭐가 됩니까? 가운데만 빼고 다 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에 여집합이. 그래서 여기가 되니까 이거는 뭐 다르고요. 4번은 이제 얘들아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여기는 교집합 있고 여집합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이것도 뭘로 본다? 차집합으로 바꿔서 보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 A 교집합 B에 뭐 한다? 이것도 차집합으로 본다. 교집합 여집합을 네 차집. 따라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어디가 됩니까? 저기는 네, 이 합집합에서 이 가운데만 제외하니까 이 양쪽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이 오른쪽을 뭐 하고 싶니? 드모르간을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이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A 차집합 B는 어디고? 이 왼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죠. 그게 아닌 부분이니까 어디야? 이 아예 바깥쪽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을 뭐 하래? 합치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 둘 다 빠지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틀리다. 그래서 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죠. 너무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냥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잡은 다음에 찾아도 돼요. 오케이?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서 찾아서 가세요. 그러니까 1, 2, 3, 4로 찾아서 간다면 여러분들 뭐 하나만 아무거나 해보면 뭐 얘 3번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A 차집합 B 몇 번이에요? 여기서 1번이죠. 거기서 A 여집합은 몇 번이야? 여기 아닌 부분이니까 3, 4번이죠. 근데 요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1, 3, 4가 되니까 여기가 되니까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빨라요.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다. 넘어갈게요. 10, 20번. 자, 이제 3개짜리인데 자, 이거 필수예제 유제 다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위에 거는 얘를 보고 집합을 직접 찾으라는 거고요. 밑에 거는 집합을 보고 이게 뭐랑 똑같지? 아까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19번이랑. 그래서 둘 다 연습 잘 해주시고요. 네, 20번 보면 저 친구는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네, 일단 ABC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위에다가 하나 그리고 가운데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양쪽 밑에다가 이제 BC를 그리는데 여러분들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한 요 정도로 그리시면 돼요. 보여요? 그리고 C는요, 요 정도. 이렇게 그리면 적당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린 건 좀 연습해봐. 이게 처음에 그리면 좀 겹친 데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너네 생각보다는 좀 넓게 그려야 될 거야. 그래야 겹치는 데가 좀 그나마 있거든요. 잘 안 그려지죠? 민서가 얘 안에가 너무 좁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넓게 그리려면 그래서 처음에 그리면 아마 바깥쪽이 제일 넓게 그려질 거예요. 아마도. 많이 그리면 괜찮아질 거야. 자, A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근데 합친다니까 마음껏 그려도 되죠? 어차피 합치니까 뭐 지울 게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라고? B? 교집합, 여집합 뭐랑 똑같다? 차집합. 그럼 B 차집합 C가 어디야? 요 부분 맞아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를 칠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면 정답이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얘는 뭐 해주면 좋을까?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뭐 해주면 좋을까? 차집합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집합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한다?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 하면 얘는 가만히 있고 여집합이 사라지고 그 다음 얘는 합집합.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여집합하면 되겠죠.
자,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A, B, C 해주시면 A 교집합 B가 일단 보세요 얘들아 앞에 여기에 여기 공통 부분이 근데 C가 어디야? 요 부분이잖아. 근데 이거를 뭐 한대? 합치니까 이 부분이겠죠.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뭐를 구하는 거야? 여집합. 그러니까 여기 빼고겠죠. 그러니까 여기 빼고 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따라왔어요?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렸을 때. 그렸어요? 응. 전체 집합 그린다면 전체 여집합이니까. 그리고 제가 특성 하나만 좀 알려주면 여러분들 계속 적당하게 겹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는 공간이 몇 개예요? 몇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네 개로 나뉜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얘는 몇 개로 나뉠까요? 개수 보여요? 8개인 거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해요. 저기 4개 공간 있고 8개 공간 있다는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 자, 원소의 개수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 보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뭐래요? 요런 것들을 만족시킨대. 자, 이것도 쌤이 얘기하면 벤다이그램이 제일 편하긴 해요. 벤다이그램이 편한데 아까 공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해볼게요. 자, 이 친구 보면 일단 전체 집합이 있어. 근데 얘가 일단 무슨 법칙 하면 좋고 드물어가 미리 해보면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여러분들 개수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어디에서 어딜 뺀다? 그래서 전체에서 그 집합을 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쟤도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여집합이네. 그럼 얘 어떻게 푼다고? 전체 집합에서 뭐를 뺀다? 요 안에 있는 걸 빼야겠죠. 이게 뭐가 된다? 30. 즉 얘가 50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20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식으로 푸는 법이에요. 식으로 푸는 법. 그래서 얘가 20이구나. 그럼 합집합이 20 나왔어요. 그럼 우리 지금 보면 합집합이 나왔고 또 뭐도 나왔어요?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구할 게 A 교집합 B래. 그럼 우리는 공식에 있는 네 가지가 다 있어 없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뭡니까? 얘들아 합집합 얘 공식 뭐다? 합집합은 A 개수 더하기 B 개수에서 뭐를 뺀다? 교집합의 개수. 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으로 인해서 이 친구 몇이고 20이고 A는 12, B는 15니까 교집합이 몇 개겠어요? 5개 맞나요? 그래서 교집합이 5개가 되는 거. 따라서 정답이 원소의 개수 5개. 자, 두 번째 방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거? 벤다그램 하시면 뭐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자, 그리고 이거 개수 쓰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그 개수랑 원소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개수인지 원소인지.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일단 얘들아 이거 전체 50개죠. 그러면 이 전체 50개를 이제 여기다가 씁니다. 이 전체가 이제 50개. 그 다음에 A가 10개니까 여기다가 써야 돼요. 여기 안에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긴지 모르기 때문에. B도 마찬가지로 15 이렇게 써요. 바로 치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개수니까 이 친구 지금 계속 괄호 쓰면서 쓰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얘가 30이래요. 요게.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30이니까 얘가 어디야? 이 바깥이 3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30 쓰시면 되고 난 구분하고 싶다면 이렇게 괄호하시면 돼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지금? 50이죠. 여기가 몇이야? 30. 자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요? 그치 여기가 20이겠죠?
얘들아, 이 합친 게 20인데 요거는 합집합 개수죠. 그럼 교집합 개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디서 어딜 빼면 돼요? 그치? 얘네 둘을 합친 거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게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되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이게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이게 한 번 겹친 거 아니야? 얘 한 번씩이고 이게 두 번 겹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체를 한 번씩 빼면 얘만 남을 거야. 그쵸? 거기가 뭐가 되는 거야? 25에서 20 빼서 5가 된다 해서 정답이 5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얘들아 10이면 여기 오면 여기 몇이겠어요? 5겠죠. 여기는 15, 12, 15랑 5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공식을 뭘 쓴 거야? 어떤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A랑 B랑 더한 다음에 뭘 뺀 거야? 오히려 합집합을 뺐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아까랑 반대 아니야? 이거 반대잖아. 근데 이거 어차피 자리 바뀌어도 똑같아. 아까랑 똑같은 공식이야. 똑같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둘이 더한다면 합집합 빼면 돼요. 요것도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개념서에 한번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어차피 똑같은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얘들아 21번 갑시다. 자, 이 친구는 부분집합에 대하여 요거를 이거 했죠? 21번은. 네, 22번 갈게요. 5번이었고. 22번은요. 자, 이번 3개짜리래. 3개짜리인데 자,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써야 되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이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 형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지금? 다 비슷해 보이죠, 공식이랑? 맞아? 2개짜리 있고 1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쓰는 거다 하시면 그려서 풀어야 돼요. 오케이? 네, 갈게요. 자, 공식이 뭐였죠? 전부 다 합집합 1개. A, B, C. 오케이? 세집합. 원소 개수. 그러면 얘가 뭐랑 같다? 일단 몇 개짜리? 1개짜리를 다 뭐 한다? 더한다. 그럼 2개짜리는 뭐 한다? 빼고 3개짜리는 더한다. 그거만 익히면 돼요. 보고 있어요? 2개짜리는 빼고 3개짜리는 더한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이 중간에 들어있죠. 몇 개짜리를 원해? 2개짜리를 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2개짜리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2개짜리가 다 플러스면 좋겠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를 내가 그치?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나머지 이제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일단 얘가 합집합이 이 전체 얘들아 전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이게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합집합이랑 똑같다는 얘기 맞아요? 따라왔어? 그럼 얘가 이제 같은 거고 요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은 개수 몇 개? 25개. 그 다음에 얘는 10개죠. A가. B가 12개. C가 8개.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하고 묶어서 쓰면 되죠. 네, 지금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맨 뒤에 저 셋다 교집합은 몇이야? 2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2. 그래서 네, 요거를 뭘로 두고 그냥 네모로 두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 다 계산하면 얘는 몇이요? 30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니까 32에서 25 빼면 7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7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7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23번.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텍스트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국어 쪽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해석해야 돼. 잘 해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읽어봐야 되고 어느 반 학생 몇 명이 32명이 있는데 모두 지난 겨울방학 동안 국내 체험 혹은 해외 체험을 참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국내 해외해서 뭐 해 이렇게 해서 쓸 건지 아니면 나는 AP로 잡겠다 해서 AP를 쓸 건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AP로 잡을게요. 그래서 국내 해외로 봤을 때 국내가 몇 명? 29명이었대. 맞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국내가 29명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A가 29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오케이? 편한 대로 쓰시고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해외는 몇 명이에요? 7명. 그러니까 B가 이제 7명. 자, 그 다음에 국내와 해외에
모두 참가한 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맨 위에 32명이 국내 또는 해외에 참가했대. 모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는? 그치 합집합이죠. 합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국내와 해외 합집합이? 그치 32명이 되는 거야. 그냥 모두 다 참가를 한 거니까 전체가 그냥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가 전체 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A 합집합 B다. 그럼 끝난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식을 쓸 수 있어 없어? 3개 나와 있고 우리는 모두 참가하는 거는 뭐야? A 교집합 B를 원하는 거죠. 뭐 혹은 국내 이건 안 보이는구나. 국내 교집합 해외를 원하는 거죠. 네, 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AB로 갈게요. 이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AB로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N, A 합집합 B는 네, 뭐가 된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교집합 B. 그래서 대입하면 이제 29에서 7 더하고 여기가 32니까 아, 얘가 뭐가 되는구나? 4가 되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얘네에서 교집합 합집합 빼서 교집합이다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게 더 편할 때도 꽤 많거든요. 자, 벤다이그램도 계속 꼭 하면서 갈게요. 자, A는 몇 명? 20, 그치, 29. 그 다음에 B가 7. 그러면 전체가 32니까. 얘가 32. 여기가 32니까. 전체가.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몇이 돼? 32, 전체 36에서 30 빼니까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쪽만 만약에 알아본다면 여기 25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한쪽만 알아본다.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 정도 써주시고 정답 4번, 4니까 2번이겠죠? 24번. 자, 24번도 이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이 쉬워졌다고 해도.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최대값 동그라미 하시고 어떤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집합을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벤다이그램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일단 이걸로 갈게요. 자, 여기가 전체 50이라고 돼 있고 A가 20. B가 몇? 3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B를 약간 더 크게 그리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30명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B를 조금 더 크게 그리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 선호대로 하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 원하는 거야 지금? 교집합 원하는 거죠. 자, 근데 물어볼 게 있어. 이 교집합을 원하는데 얘들아 이 교집합이 몇 명 있는지는 전혀 알아야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자, 얘는 어떤 경우냐면 A랑 B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대값까지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값부터 할 거야. 최소값부터 할 건데 잘 봐. 얘들아 A랑 B가 지금 어떻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돼야 최소가 돼요? 둘이 멀어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그것만 생각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손을 하기 어렵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여기가 작아지려면 멀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되지. 왜냐면 멀어져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조그매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멀어져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 이때는 두 집합이 멀어질 때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두 집합이 최대한 멀어질 때. 근데 얘들아 최대한 멀어질 때니까 얘는 개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개수가 지금 얘들아 20으로 30이면 합해서 몇이야? 55죠. 그럼 전체 50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그 얘기는 겹치는 게 아직은 남아 안 남아. 최대로 멀리 해도. 남는 거예요. 오케이? 안 남으면
둘이 떼야 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요. 25. 그리고 B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 B가 30. 그래야 바깥 부분이 이제 어깨 최대한 멀리 뻗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전체가 아까 몇이라고 했기 때문에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55에서 50 빼면 몇이에요? 여기가 5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가 가장 최소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다? 5다. 따라서 최소값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구나? 최소가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는 최소. 근데 문제에 따라서 뭐 다른 부분은 또 최대가 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멀어질 때나 최대한 가까워질 때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최대한 가까워진다. 그러면 교집합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겠죠? 최대한 가까워지면 커지기 때문에 얘들아 최대한 가까워지면 A가 B 안에 들어갈까? B가 A 안에 들어갈까? 최대한 가까워지면 A가 B 안에 들어가 있죠. 왜냐면 이 25개. 맞아요? 그래서 개수가 적은 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여기가 몇? 25고 여기가 30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50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딱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두 집합이 최대한 가까워져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뭐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모릅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를 거야. 내가 뭐 여길 구하는지 바깥을 구하는지 그건 다 다를 거거든요, 맨날. 그래서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집합이 최대한 멀어질 때, 최대한 가까워질 때. 뭐 최대한은 안 쓰셔도 돼요. 뭐 헷갈리면 그냥 두 집합이 가까워질 때, 두 집합이 멀어질 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25고 얘가 30이면 얘가 몇이에요? 여기가 25죠.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 30하고 25니까 여기 몇이에요? 5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20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럼 여기 여기 우리 공통 부분은 어디야? 이 부분이잖아. 그치? 얘는 A 합 교집합 B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교집합의 최대값은 몇이다? 25. 물론 이제 뭐 여기도 25 오니까 여기 20, 35니까 25 이런 식으로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좋기는 해요. 얘 최소값이 5구나. 얘 최대값이 25구나. 이 정도로. 그래서 둘이 뭐 하래요? 곱하래요? 125인가요 그러면?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뒤에는요,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자, 25번, 26번인데, 여러분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 근데 25번, 26번을 따지면 25번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 배수 약수는 그 여태까지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대칭 차집합은 뭐 많이는 안 나와서 일단은 25번 잘 봐주시고요. 자, 일단 위에 배수의 집합 갈게요. 자, 여기 바로 앞쪽에 요거 빈칸에다가 좀 쓸게요. 자, 배수의 집합은 얘들아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A 뭐 자연수 K의 배수 양의 배수의 집합. 그래서 뭐 A의 3이다. 요 뜻은 뭐예요? 그러면 3의 배수 얘기하는 거야. 3, 6, 9 뭐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배수의 집합이다. 뭔 말인지 따라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3의 배수.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둘이 공통 부분에서 K가 됐대. 그럼 K가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A2랑 A3이 있어요. 그럼 이걸 공통 부분하면 A 몇이 될까 이거거든. 근데 A2는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죠. 그러면 2, 4, 6, 뭐 8,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의 배수야?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뭐 10, 12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그러면 공통 부분이 몇이야? 몇의 배수? 6의 배수인 거 보여? 그래서 얘가 6의 배수 되는 거야. 오케이? 교집합이. 공통 부분이. 이해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결국? 그치? 뭐겠어요? mn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2, 3의 최소 공배수를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잘 봐요. 이거 팁이에요. 교집합이죠. 교집합일 때만이야. 2랑 3인데 얘가 배수의 집합이야, 약수의 집합이야? 배수의 집합이죠. 그럼 최소공 배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약수는 또 반대거든요. 약수는 최대공 약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다른 말인데 얘들 합집합을 했는데 이 앞에가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A2랑 A4가 있어. 그럼 이 친구는 합집합하면 A4일까요? A2일까요? 거든?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합치면 2의 배수겠죠. 왜냐면 얘가 2, 4, 6, 8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4, 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 그냥 2, 4, 6, 8일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가 되는 거야. 합치면.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을 못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이것도? 그치? 그치? 거기 쓰면 되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n과 m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A4가 A2의 부분집합되는 거 맞아요? 맞죠? 여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뭐의 배수가 되는 거야? 2가 4의 배수, 4가 2의 배수야? 4가 2의 배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그치? n은 m의 배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오케이? 예시까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애들아 이거 말고 뭐도 나올 수 있다? 약수의 집합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약수의 집합도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건 뭐 최대 공약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교집합은.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대칭 차집합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집합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A-B. 여기가 형 B-A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합친 게 그냥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세모기호 있죠? 자, 잘 들으세요. 이 세모기호가 대칭 차집합이 세모기호냐 하면 맞는데 세모기호가 무조건 대칭 차집합은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서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어서 이게 무조건 뭐 대칭 차집합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얘는 그냥 대칭 차집합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차집합을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건데 얘들아 이건 어떻게 봐도 돼요? 어디서 어디를 빼도 돼 이거는? 합집합에서 뭘 빼도 돼요? 교집합 빼도 되나요? 그래서 합집합 빼기 교집합도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차집합은 뭐랑 똑같다 항상? 교집합, 여집합 똑같다 해서 지금 왼쪽 두 개 정도는 그렇게 똑같구나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 뭐 잘 나오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대칭 차집합. 그리고 결합 법칙도 돼요. 분배 법칙은 안 되는데 이 두 개는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된다 정도만 네 하고 넘어갈게요. 뭐 자세한 건 뭐 따로 물어보셔도 돼요. 실제로 해보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 넘어가고요. 25번 이제 봅시다. 자, 여기는 n에 뭐라고 돼 있어? 배수라고 돼 있다. 그래서 배수집합이요. 이때 옳은 거. 자, 기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의 배수랑 6의 배수죠. 합치면 몇의 배수야? 3의 배수가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래서 합치면 3의 배수. 이렇게 맞고요. 이해되고 있니? 응. 그 다음에 4의 배수랑 6의 배수는 공통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론 헷갈리면 그냥 써보면 됩니다. 얘들아, 디귿은 어떻게 돼요? 6의 배수, 9의 배수를 합친대. 합치면 일단 6의 배수는 이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9의 배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것들은 몇의 배수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3의 배수죠. 그러니까 그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돼요. 그 최대 공약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인 거죠. 오케이? 3의 배수 안에. 그 다음에 리을은 얘들아 이거 합치면 뭡니까? 2의 배수, 4의 배수 합치면? 2의 배수죠. 그 다음에 6의 배수, 12의 배수 합치면? 6의 배수죠. 그럼 6의 배수, 2의 배수 공통 부분은? 그치, 6의 배수.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됩니까? 이제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니까 6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25번은요. 정답이 그럼 4번이죠. 이거는 25번은. 26번은요.
네, 이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칠게요. 자, 얘들아 A랑 지금 대칭 차집합 이게 지금 대칭 차집합인지 확인해야 돼. 얘들아 교집합 여집합이 무슨 뜻? 차집합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그려봐야 돼. 대칭 차집합이 아닐 수 있어요. 저렇게 주어지는데도.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네 어느 부분이다? A 합집합 B에서 U 교집합을 빼니까 이 부분이다라고 일단 칠해주세요. 이 부분이구나 일단.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때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얘들아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얘네 둘이 대칭차집합에서 얘네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려야 되냐? 그리면 엄청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자. 둘이 합집합하면 뭐야? A죠. 거기서 교집합을 빼요. 교집합도 뭐야? A예요. 그러면 A에서 A 빼면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래서 맞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1번 하고요. 2번은 A 합집합 공집합이죠. 그리고 거기서 A 교집합 공집합.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헷갈리면 그냥 대입합니다. 그래서 공집합 해주시면 얘는 뭐가 돼 왼쪽은? 합치니까 A죠. 얘는 교집합이니까 공집합. 빼면 A.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3번은 A랑 전체 집합이래. 여기다 쓸게요. 네, 그러면 A랑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고요. 그리고 빼기 교집합. 합집합은 뭐고? 네, 전체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은 A가 되겠죠. 그럼 얘는 A 여집합 맞나요? 네, 그래서 맞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요. 4번은 어떻게 되나요? A랑 A 여집합이야. 그럼 이 친구도 A 합집합, A 여집합에서 뭐를 뺀다? A 교집합, A 여집합을 뺀다. A 합집합, A 여집합은 뭐죠? 전체 집합이 되죠. 둘이 합치니까. 그 다음에 빼면요? 교집합은요? 공집합. 빼면? 그치, 전체 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고. 마지막 5번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네요. 그러면 공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 그리고 빼기 공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그러면 공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은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거기서 교집합은 공집합. 빼면 그냥 전체 집합이죠. 아니죠. 공집합이. 따라서 5번입니다. 그냥 저기다 대입한다. 대입한다. 별표.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려워할 거 없이. 성질 알아보는 거는.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